고생과 안녕하세요. 코인생존기 김비트입니다. 3월 16일 그럼 코인생존기 출발해볼까요? 가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자, 현재 시장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죠? 이제 실리콘밸리 뱅크랑 이제 시그니처 은행 뱅크가 뱅크런이 일어났어요. 물론 과거에도 이런 뱅크런은 많이 있었지만 이 정도 규모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간단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 봅시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리고 뭐 더욱 자세한 내용은 뭐 요새 유튜브에 검색하면 많이 나오죠. 자, 은행도 결국은 예금자가 예금을 맡기고 그 돈을 다시 대출해 준다던가 아니면 채권 같은 것들로 운용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은 금도 있고 은도 있겠지만 뭐 미국 장기채를 선택하는 것도 많죠. 그들이 갖고 있는 미국 장기채의 수익률은 현재와 비교를 해보면 거의 반토막 수준에 가까울 겁니다. 결국 그냥 개손해를 보고 있다는 뜻이죠. 은행 운영이 불안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출금 요청을 하며 결국엔 출금을 다 소화해내지 못하고 이제 정지가 되는 사건이 발생이 된 것이죠. 그럼 조금 더 크립토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선 이 일이 발생된 후에 비트코인은 19,500달러 정도까지, 이날이었던 것 같죠? 이날 19,500달러까지 떨어졌었어요. 네. 자, 가장 큰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두 은행이 우리나라로 예시를 들면 K뱅크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입금과 출금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결국 입출금이 모두 막히고 불안감이 조성되었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래서 주말에 긴급하게 연준에서 이제 회의를 연다고 했고, 자, 그 내용이 결국에는 예금자 모두의 금액을 보상해 주겠다. 예금 전액을 보상해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기억하실진 모르겠지만 토마토 저축은행이라고 있었거든요. 거기가 터진 적이 있어요. 한 5천만 원까지 보상을 우리나라는 해주는데 현재 미국은 보장되는 금액이 이제 25만 달러로 알고 있는데 이 이상의 금액까지도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이제 이거 보면 와, 미국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 돈들은 다 또 어디서 납니까? 누가 보장을 해주고요. 또 다시 돈을 찍어내겠다라는 이야기로밖에는 안 들리거든요. 자, 그리고 위 두 은행의 결정적인 문제는 포트폴리오 상의 문제도 있었지만 결국엔 크립토 담보 대출을 이제 진행을 한 것도 크게 한몫을 한 거죠. 대충 예를 들어보면 뭐 이더리움 한 개가 250만 원일 때, 뭐 지금 가격으로 이야기를 대충 해보, 자, 이더리움이 200만 원일 때 이더리움을 맡기면 그럼 우리가 100만 원을 빌려줄게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적정한 금액 이하로 떨어지면 우리는 이거를 팔아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과거에 뭐 루나도 있었고 FTX 사태도 있었고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이 역시도 이제 뭐 스탑로스 밀리듯이 안 팔리고 남아 있는 것들이 또 많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겹치고 겹쳐서 악재들이 계속 쌓인 거죠. 결국 결론적으로 돌아보면 두 은행은 실패했고 뱅크런이 일어났으며 미 정부는 모든 예금주들에게 예금액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속된 말로 그럴 거면 그냥 이자 많이 주는 은행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누가 국민은행이랑 하나은행 이자 조금 주는데 누가 거기서 예금하고 싶어, 뭐 예금하고 적금 들고 싶어 합니까? 그냥 뭐 저기 뭐 SBI나 이런 데 가서 하겠지. 다시 돌아보면 결국 모든 것은 결국엔 일어난 것이고 크립토 담보 대출 역시도 미국 정부의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어제 자르님이 영상에서 얘기한 TJ, 그러니까 미 재무부 지갑 잔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올려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했죠. 현재 미국의 부채는 한화로 4경 정도 됩니다. 한화로, 우리나라 돈으로 4경원 정도 돼요. 근데 미국이 1년에 이제 벌어들이는 수입은 4천억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0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부채를 더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미국은 진짜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국방력과 기술력을 갖고 있는 나라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과거와 다르게 부채가 상향되면 다시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가라고 했을 때는 그러지 않아 보입니다. 이미 바이든 정부는 이 TGA 그 재무부의 잔고를, 그러니까 부채를 상향시키면 그 상향시킨 만큼 어디에 돈을 쓸 건지 다 정해놨다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민주당이랑 공화당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늘릴 거면 니네 돈 쓰려고 했던 거 다 취소해라 이거인 거고, 한쪽에서는 아유 그럼 하지 마, 그럼 우리 디폴트야,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정치적으로. 자,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이상하죠. 이미 수입 대비 10배의 부채가 쌓여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막지 못해서 더 큰 부채를 만들겠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 생길지는 이제 뭐 각자의 개인의 생각이죠. 물론 지금 당장 이번에 6월에 미국이 디폴트 선언을 한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더 길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죠.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위에서 이야기한 안전자산, 금과 은, 그리고 미국 장기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과거에는 뭐 미국 장기채 굉장히 안전한 거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번에 발표한 미국 CPI, YOI는 6%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계속 6%씩 늘어난다는 거죠. 물가가 늘어난다는 건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돈의 가치가 뭐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도 상관없겠죠. 근데 지금 현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3.5% 정도 됩니다. 이건 뭐 고정금리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러면 사실 이것만 봤을 땐 누가 미국에다가 미국 장기채를 사고 싶어 할까요? 안전 자산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나? 이제 물음표가 생기는 상황이죠. 결국에 모든 문제는 중앙화된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화폐라는 것은 약속이고, 과거를 돌아본다면 로마 때부터 최근에 이제 금본위제까지 항상 좋지 않은 엔딩으로 이제 끝나게 되었는데, 불안정한 시장 상황 속에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금과 은, 원자재 보유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점점.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이런 과정 속에서 디지털 금이라는 명목으로 세상에 얼굴을 비춘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었죠. 미국은 물가와 싸우고 있으며 빠르게 금리를 올렸습니다. 이거는 이미 끝난 상황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FOMC까지 일주일 정도 남았으며 이제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며 연준 위원들은 어떤 코멘트도 남기지 못합니다. 금융 안정이냐 물가와의 싸움이냐, 뭐 좋은 느낌으로는 어제 PPI가 꽤나 하회하며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침체를 예상하는 지표들이기에 뭐라고 솔직히 말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세상은 현재 달러와 미 정부에 대한 의구심을 갖기 충분한 시점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 대안을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그중 하나로 비트코인이 떠오를 것이라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당장 다음 주 FOMC에서 뭐 동결이냐 25bp 올리느냐, 뭐 패드워치 보면은 진짜 정말 뭐 1시간에 한 번씩 막 되게 굉장히 급격하게 바뀌고 있거든요. 어제 제가 자기 전까지만 해도 동결이 뭐 70% 정도 됐었는데, 오늘 또 일어나서 보니까 동결이 50% 정도로 또 내려와 있더라고요. 물론 이것들이 지금 당장 우리의 투자에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더욱더 근본적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의 매매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영상일 수 있지만, 분명히 장기적으로는 더욱더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주 FOMC에서 동결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충분히 35K 뭐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잘 버텼잖아요. 조금만 더 버텨보자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항상 이야기 드리죠. 존버는 승리한다. 모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이 페라리를 사러 가는 그날까지 코인 생존기는 계속됩니다.